네, 안녕하십니까. 월곡 판교 복선 전철 제19구 노반 실시 설계 BIM 설계 적용 및 BIM 활용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유신의 임성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 경연하기 전에 저희의 본 그 경연의 내용은 월곡 판교 10분구 프로젝트이고요. 저희는 설계사이기 때문에 BIM 전면 설계 변환에 맞추어서 그 기존의 철도 설계 엔지니어가 BIM 설계 적용에 대한 수행 내용으로 저희가 우선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경연에 들어온 내용 중에 저희랑 같은 그 사업으로 들어와서 발표하는 그 발표 자료들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 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패스하고 바로 본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내용은 이제 4가지 부분을 나눴습니다. 설계 BIM의 개선 효과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2D 설계 방식을 BIM 설계 방식으로 하면서 어떠한 그 BIM 개선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모델링 기술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존 설계 프로세스와 병행해서 이것을 전면 BIM, 전면 설계 형식으로 나타냈을 때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설계사이기 때문에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관할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떠한 식으로 BIM 데이터가 이 전체 LCC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기술 연계도 이제 같은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BIM 그 설계 개선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가시설 간섭 및 지정물 간섭을 검토를 통한 설계 오류 검토 및 성과품의 품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적용 공구는 그 주요 도심지 구간으로서 그 일정 구간 내 노선 부분과 그리고 기존 전력구가 평행하게 이제 배치되는 부분이 특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착 구간의 정거장 상부에 그 전력구가 위치하게 되면서 그 가시설의 전력구 보강이 되게 중요한 설계 이슈로서 그 가시설과 전력구의 모델을 그 BIM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설계에 관련된 의사결정 도구로서 빠른 설계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왔고, 그걸 통해서 설계 도서의 정합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효과를 도출할 수 있게 저희가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그 가시설 형태 외에도 상부에 보이시는 중간에 보이시는 이제 빨간 형태가 기존의 전력구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전력구의 매달기 어떤 그런 가시설 공법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사실은 토목 그 과정에서 가시설 설계가 되게 좀 러프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BIM을 통해서 좀 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공이 가능한 형태의 품질이 높은 가시설로의 설계 부분을 저희 이끌어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이제 BIM 개선 효과입니다. 주요 구조물의 수량 검토, 설계 및 구조물 변경에 따른 즉각적인 수량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 설계 엔지니어의 BIM 설계 작성을 위해 최대한 저희는 이제 각 구조물을 이제 패밀리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작성하게끔 그렇게 나타냈고요. 그리고 구조물의 형식에 따른 모델의 작성, 프로파일 형식으로 적용하여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를 재활용 또는 이제 치수 변경 등의 어떤 추가적인 설계 변경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구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 보이시는 부분은 저희가 프로파일 정거장의 프로파일 부분의 몇 가지 부분을 지금 예시 형태로 지금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실제 설계 엔지니어가 BIM을 활용함으로써 설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적으로 전문사에서 이제 BIM을 전환 설계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저희는 설계사로서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면 설계 형태대로 엔지니어가 BIM을 갖고 설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보다는 단순하고 요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것처럼 모델을 통한 이제 수량 산출 부분도 단순한 기능이겠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도 설계 단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모델링 기술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BIM 모델에 관련된 프로세스도 될 수 있지만 설계에 관련된 그 프로세스 부분에서도 같이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D와 다르게 BIM을 확인하게 되면 그 좌표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이 좌표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 그 시공구 외에도 그 월판의 전 공구가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사업단에서 전 좌표에 대한 부분을 서로 통일해서 사용해서 각 공구별로 나중에 작성한 부분을 취합했을 때 하나의 깔끔한 설계 요소로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1.3D를 이용해서 좌표 및 좌표계를 세팅을 했고, 그리고 이 11.3D와 그 레빗에 또 좌표가 사실은 정확히 이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레빗에서 쓸 수 있게끔 그 프로젝트 베이스 포인트를 설정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각각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고 호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위에 나오는 이제 좌표 설정, 여러 가지 이제 5가지의 그 프로세스 중에 첫 번째 이제 좌표 설정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저희 토목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선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요소는 사실은 이제 구조물 형식의 레빗 프로그램이 아닌 선형적인 요소의 이제 11.3D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이 선형적인 요소를 갖고 와서 레빗에서 구조물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갖고 오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변환이 안 된다, 레빗 방식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레빗에 있는 다이나모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노드 값을 이용해서 이게 저희가 설계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불러들여 오게끔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 계획 코리도를 작성하고 또 지보 패턴별로 저희가 단계를 나눠서 스테이션별로 그렇게 구분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형이 완성됐으면은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으로 좀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하는 부분이 지보 이제 터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보 패턴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좀 분류를 했고, 또한 콘크리트 라인에 관련된 부분도 따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의 지보 패턴을 이거를 하나의 구성된 그 단위가 아닌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적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보 패턴 작성에서는 이제 지보 패턴별 이제 럭벌 트레지 그라우팅의 작성, 그리고 재료 및 이제 시수를 하고 또 이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설정해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라이닝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형 라인을 공유를 해가지고 지보공 모델과 라이닝 모델이 똑같은 형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선형적인 요소하고 이제 구조물 라이브러리가 작성이 끝났으면 이거를 실제 설계에 맞게끔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베이스 도면에 선형적인 요소를 배치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터널에 관련된 지보 패턴을 라이닝 같은 부분은 이제 선형 요소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구조물 형식은 이제 저희가 했던 부분은 정거정하고 이제 가시설,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더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요하게 이제 정거정 모델은 이제 섹션 형태, 이제 프로파일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서 각각의 요소 단위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수량 산출 기준 및 타입별로 객체를 분류해서 나중에 이것을 정보화해서 수량 산출이라든지 도면화 같은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저렇게 만들었고요. 정거장 가시설 부분은 사실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앞단에서도 저희가 전력구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최대한의 재활용성을 위해서 가시설 라이브러리를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모델링 기술 수준의 이제 LOD 설정을 통한 모델 상세 수준 작성 및 주요 형상 구조물의 라이브러리를 통한 BIM 설계 효율성 증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본 과업에서는 그 사용한 모든 모델 데이터는 수량 산출을 목적으로 수량 산출 기준에 부합하여 작성되었으며, 그리고 모델의 각 패밀리별 공통 속성 정보 기술 설정에 의해 재료값의 입력을 통해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는 향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일람표 형식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했던 내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일람표 형식이 되겠습니다. 수량 산출을 통한.
네, 그리고 이제 생애 주기별 이제 정보 활용입니다. 사실은 그 각 단계별로 이게 연속성을 갖고 있는 통합 발주가 아니라 분리 발주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 및 향후 단계까지 생각을 해서 어떤 걸 만들기는 사실상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제 확정성에 염두를 해가지고 최대한 설계 데이터가 시공 과정 또는 유지 관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열어놓은 형태에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리고 데이터별로 필터 정렬 최소한의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구성을 해서 나중에 사용의 확정성을 좀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 건설 기술 연계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적용을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존 빔 데이터 설계 성과물을 이용해서 설계 단계 및 시공 단계 또는 유지 관리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원 데이터로서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사용 단계에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설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내용을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BIM 시스템의 이제 구조적 요소로서 이제 구분한 이제 도표인데요. 처음에 이제 부분은 이제 BIM 데이터 작성에 대한 이제 기술적, 테크니컬적 부분의 이제 코어 부분과 그리고 빔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이제 사회적 부분, 소셜 파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BIM의 기술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추가해서 이제 그 인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기술이 발달돼도 쓸 수 있는 그 활용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게 되면은 이 기술은 확대되거나 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그 확보 기술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네. 여기에 수량을 뽑기 위한 어떤 모델링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뽑아진 수량 데이터를 주로 어떤 용도로 어디에 주로 활용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존에 2D 설계를 하게 되면은 2D 설계가 뭐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는 중복적으로 뽑아지는 물량도 있을 수가 있고 누락되는 부분도 충분히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계의 정합성이라든지 설계의 도서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BIM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설계자 선에서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사실은 뭐 저희가 따로 했던 것보다는 기존 2D 설계상에서 일어나는 오류 부분을 많은 부분 그거를 커버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제가 조금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 이 공고에 대해서 아마 각각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셨고, 네. 실제 이제 시공하고 유지 관리까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네. 여간 지금 요 생애주기 정보 활용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좀 감안해서 이렇게 이 자료를 작성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이 감안해서 하셨는지 하고, 네. 실제 사실 이게 엄청나게 설계 또 데이터들이 또 이렇게 이제 축적이 되면 사실 발주처에서 또 그런 것을 또 관리를 해야 될 테고, 또 그다음에 시공단이나 유지관리단 같이 다 연결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상당히 뭐 이게 이 설계사 입장에서 뭔가 좀 어려운 점이나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그 확장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통합 발주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계, 시공, 분리 발주 형식으로 되는 부분이 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정성을 했던 부분은 다만 이 데이터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속성을 가질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안을 좀 확장해서 좀 연결해서 모델에 추가적으로 속성을 넣을 수 있게끔 했다는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 BIM이 확장되면서 이제 설계사의 이제 애로 사항이라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BIM이 기존의 제도, 2D 형태의 제도에서 많은 성과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하고 제도적인 측면, 얼마 전에 시행 지침도 나왔듯이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게 기존 설계 형태가 아닌 BIM을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기반 제도라든지 어떤 정책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계사로서의 입장을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BIM이 이제 확산되면서 모든 포커스가 사실은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에 관련된 업무들이 사실은 설계 단계로 집중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BIM을 하면서 기존의 업무보다 더 많은 업무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설계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시행 지침을 통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연구 과제를 통해서 그런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라든지 업무의 구분이 명확해지게 된다면은 사실은 설계사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에 대한 교육 아니면은 어떤 솔루션에 관한 활용 부분, 설계에 대한 기법 부분이 좀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